대한민국의 검사는 어떤 존재였느냐면 누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를 자기가 판단합니다. 이걸 수사를 시작할 건지 말 건지도 자기가 판단합니다. 어떤 법률을 적용해가지고 이 사람을 재판으로 보낼지를 자기가 판단합니다. 이 사람을 반드시 처벌해야 돼요라고 하는 송사를 담당하는 것도 자기가 합니다. 누구도 이 과정에서 문제 제기를 하거나 뒤집거나 하지 못하는 상황, 그 내부에서만 그게 점검이 가능하니까 그야말로 취사 선택하고 검찰하고 친하거나 검사 출신인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빠져나가는 그런 사례들을 국민들이 너무 많이 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권한을 분산시켜야 되고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만들자라고 하는 입법 취지가 애초에 수사 기소를 분리하자라고 하는 이거였고, 처음에 공수처를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검찰에 수사권 조정하는 그 과정이 그래서 있어 왔던 겁니다. 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 검사가 얼마나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검찰이 얼마나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 비해서 견제받지 못한다, 이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면 국회야말로 문제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우려하고 싶고요. 지금 국가기관 가운데서 가장 불신받는 기관이 어디냐? 라고 하는 국회예요. 그렇다고 하면 국회를 해산해야 되는가? 가장 불신받는다고 해서 국회를 해산해야 되는가? 이 구조대로 해산이 아니라 여러 개로 만들어야 돼요. 가장 불신받는다라고 해서 입법권을 딴 데 주면 돼요. 입법권도 이렇게 그래서 입법권을 갖다 저는, 정부에 주든지 시민단체에 주든지 해야지. 국회의원들 세비가 아깝거든요. 그런 논리가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뿐만 아니라 그래도 대한민국이 국제적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마약이나 무기나 그런 국제적인 범죄 조직이 많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서로 검찰권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덜 부패했다. 우리가 민주화 운동에 특히 6월 항쟁의 촉발이 일어나는 것도 결국 검찰이 박종철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촉발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역대 정부에서 검찰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역대 정권에 대해서 수사를 하려다 보니까 시끄러워진 거예요. 수사를 아예 안 하고 정권이 끝날 때까지 조용히 있다라고 하면 시끄러워질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그래도 주어진 범위 내에서 정권 수사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도 상당 부분 인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거기에 반해서 국회에 가지고 있는 입법권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았는가. 대표적으로 국회가 입법권을 남용해서 부동산 관계법을 끊임없이 고치면서 국민은 도대체 이 세법이 어느 세법을 따라야 하는지, 이사를 가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알 수도 없고, 뿐만 아니라 가계부채가 지난 5년간 약 500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게 대부분이 부동산에서 시작되었어요.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왜 그러면 문재인 정부 와서 유독 이렇게 많이 튀었느냐라고 한다면 결국 국회의원들이 주물럭대고 정부가 주물럭대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냐. 그 많은 가계부채를 지고 있고 또 이 고금리로 고통받는 국민들은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혹은 또 임대차법에 동의한 국회의원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다 피해 소송을 내야 되는 것이냐, 오히려 이렇게 질문하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뭐 묻은 개를 탓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게 보이고요. 지금 국회의원들이 검찰을 지금 비난할 때이냐.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오히려 지금은 반성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장기적으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한다는 원칙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동의할 겁니다. 하지만 그때조차도 어떤 수사 부분은 분명히 검찰의 수사권은 남겨놔야 된다, 이런 것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하는 건 완전 박탈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때는 검찰개혁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다 돌아선 거예요. 박준영 변호사라든지, 그다음에 또 홍성수 교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그 검찰개혁을 갖다 기한하고 거기서 협조했던 사람들이 다 돌아섰다는 것은 이 입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그건 왜냐하면 취지가 왜곡됐다라는 거예요. 이 검찰 수사권을 다 경찰로 넘기면 경찰들은 일이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네. 그럼 월급 더 줘요? 경찰들? 디테일한 질문이신데. 그리고 경찰들 월급 더 주거나 아니면 경찰 수 더 늘리나요? 인력을 늘리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게 다 사실은 제가 아까 표현을 그렇게 했잖아요. 이 레일 위에 올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면서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법도 다
진행하면서 보완을 하는데 법 자체를 새로 보완해서 뜯어고치는 경우도 있고요. 시행령을 통해서 그거를 뒷받침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뭐 장관과 국무위원들이 뭐 규칙 제정, 규정 제정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치안은 공백이 없어야 되잖아요. 치안 공백 뭐 당연히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를- 지금 앵커 말씀하시는데 조금 대답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시나리오는 만약에 민주당이 이 법을 끝까지 밀어붙인다라고 하면 결국 경찰 조직이 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그 예상들이 나오죠. 특히 경찰 조직에 아예 검사 출신들을 대거 그야말로 특채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검경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사실상. 민주당의 얘기는 검찰을 민주적 통제를 하기 위해서 이 권한을 분리시킨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끝은 따라가면 오히려 검경 수사권이 한 몸이 되어서 오히려 우리는 공룡 경찰 앞에서 혹은 그 안에는 검사도 사실상 들어가 있는 거죠. 시민권은 오히려 무력화되는 것이다. 이런 예상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서 고성과 육탄전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를 두고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검수완박 법안이 보고되는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국민 쪽박, 죄인 대박 등 피켓을 든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박범계 법무부 장관님, 김상환 법원행정처처장님. 선벌 받습니다. 선벌 받아. 법안 설명을 자청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도 야유가 쏟아집니다. 공부 좀 하세요. 법무부 장관이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이것도 모르고 아이고 한심해 정말.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해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를 요구했지만 최고령자인 김진표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위장 탈당을 했던 민영배 의원이 야당 몫으로 참여하며 곧바로 무력화됐습니다. 그러면 안건조정위원회는 안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바깥에선 몸싸움도 벌어졌습니다. 왜 얼마나 막히게? 안 나와? 왜 출가 이거? 이다 티가네요.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자정이 넘은 시각 법사위 전체 회의에 법안을 상정하려 하자 충돌은 더 거세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박광온 위원장을 둘러쌌고 의사봉을 놓고 실랑이도 벌어졌습니다. 이사봉을 왜 들고 가냐? 이사봉! 저기다 저쪽에. 술 먹고 햇볕 부르는 곳이 아니에요, 국민의힘 의원님들. 술 먹어! 위원장석을 이렇게 강조하시면 안 됩니다. 빨리 일어나세요. 위원장석에 이렇게 앉으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국기선진화법 위반이라고. 하지만 강행 처리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일부제정 법률안.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위원장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의사실행 발언 기다려 주세요. 결국 법안은 상정 7분 만에 기립 표결로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반드시 또 개정하다가 또 나올 겁니다. 위원장 이러시는 거 아닙니다. 국회 선진화법에서는 이렇게 물리적인 충돌을 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규제하는 대신에 소수파의 목소리가 최대한 들릴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안건조정위원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안건조정위원회의 경우에는 의석에 관계없이 소수당과 다수당이 3대3으로 1대1로 만나서 정말 충분히 논의해라라고 하는 게 국회 선진화법의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민주당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탈당을 해서 결국 무소속으로 본인이 마치 야당인 듯이 통과시켜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상 형식은 아닐지 몰라도 내용은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전에요 이런 게 있었어요. 자민련이 원내 교섭단체로 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원꺼주기 3명 협치를 해야 되는데 2석인가 아마 부족했을 거예요. 세석 안 그래갖고 됐어요. 민주당에서 의원을 꽂은 거예요 자민련에다가. 그래서 가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나는 연어입니다. 편지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그때 민주당이 그런 건 좀 정보인데. 정보인데. 근데 그게 이번에도 2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민주당이 그런 거는 마저 대대로 이어가면서 하는데 한 분이 막 가도 자기 당원을 탈당시켜갖고 무소속으로 해갖고 다시 그 의원을 또 안건조정에 넣고 이런 막 가는 짓은 진짜 안 했거든. 우리 때도 뭐 엉터리 많이 했지만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나 그런 짓은 안 했어. 2016년에 박범계 의원이 안건조정제는 다수당의 날치기를 막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또 2015년에 문재인 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여당의 일방적 밀어붙이기 국회 파행은 국정 혼란을 가져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돌이켜 보면요, 제가 유치원 3법을 했었잖아요. 그 유치원 3법을 법안을 발의하고 나서 보니까 국회 선진화법이 참 몹쓸 법안이더라고요, 그때는. 왜냐하면 이게 그 상임위에서 180일, 법사위 가서 90일, 본회의 가서 60일 동안 그 질질 끌 수 있어요. 1년 4개월이 걸렸거든요. 국민들이 한 80%가 찬성하는 법안인데. 근데 그때 이른바 공수처법안하고 선거법 개정안이 같이 올라와서 뒤에 이제 붙어서 올라왔거든요. 9개월, 8개월 그러니까 이 정도를 해가지고 하나하나 그 단계별로 깨면서 이제 올라왔어요. 그때마다 난리가 나니까 이게 재밌는 현상인데 국민들이 공수처법이 뭐야? 선거법은 뭘 바꾼다는 거야? 학습을 하시는 거예요, 학습을. 근데 그 과정이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나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민영배 의원 탈당해서 꼼수 탈당이 됐을 때 조급함에 쫓겨서 국민적 공감대가 없이 이렇게 가면 검찰 개혁도 놓치고 지방선거도 질 거다. 이렇게 되면 절대 안 된다 그랬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난번 예를 생각해 보면 늦게 가는 게 지는 게 아니라 더디 가면서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어나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반드시 이게 이기는 길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걸 민주당에서 얘기하셨을 거 아니에요? 했죠. 근데요. 오늘 본회의가 열리나?